여러분, 저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 최근 생각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광주랑 비교하는 게 좀 많이 보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좀 거슬려요. 먼저 사진 좀 볼게요. 이런 영상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거의 못 찾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사진만 올라와야 하는 게 구글. 영상을 같이 올리고 싶은데 뭐 나중에 또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잘리는 게 짜증나서 일단 사진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자를 패고 있는 거예요.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이 홍콩 시위대 복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을 불지르는 것도 시위대, 여기 이 사람을 맹렬히 공격하는 사람도 시위대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단지 경찰들이 너희들을 잡아갈 거라며 비판을 했던 게 전부입니다. 홍콩 시위,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작년 여름이던가요? 이게 관심도 없어서 끝났나 했는데 이게 뭐 계속 지속이 되고는 있더라고요. 뭐 좋아요. 뭐 페미니즘은 지속이 안 돼서 망한 걸 보면 시위나 사회운동이라는 게 꾸준히 해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 시위가 지속이 되든 말든 그다지 뭐 동의하기도 어렵고 별로 지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광주와의 비교입니다. 무슨 광주랑 오버랩을 시키면서 홍콩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 지방의 도시 광주에서 시작한 혁명이 전국으로 퍼졌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행복회로 좀 그만 돌리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막힌 우연에 의해서 광주 사람들의 민주화를 위한 작은 소망이 전국에 의해서 퍼져나간 게 아닙니다. 요행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히 정부가 국가 권력을 휘둘러서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와 중국의 정치 풍파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정부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정부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홍콩과 광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홍콩과 광주는 애초부터 다릅니다. 자,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광주와 홍콩의 차이점. 첫 번째로 정당성과 명분이 틀렸다는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위에 있어서 명분과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근본부터 흔들린 순간 시위가 의미를 잃게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광주에 대한 정당성 보죠.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그리고 김대중 석방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김대중까지는 너무 좀 사적인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전두환 퇴진이랑 계엄 해제 이런 거는 정당성이 있어요. 나름 공적인 부분도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틈을 타서 이미 최규하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도 권력으로 그걸 먹으려고 하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국가 반란으로 보이죠. 나는 전두환 안 뽑았다고. 근데 왜 나라를 쥐락펴락하냐고.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당성이라는 거, 홍콩 시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14년도에 있었던 그 우산혁명은 광주처럼 조금 명분이라도 있어 보였어요. 직선제, 행정장관 우리가 직접 뽑게 해달라는 건데 이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고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살다가 갑자기 사회주의로 넘어갔으니까 나올 수 있는 불만인 거죠. 근데 이번 거 19년도 어떻게 시작했죠? 송환법 반대. 아니, 범죄자를 보내서 그거 처벌받게 하자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만약에 홍콩이 떼쓰는 대로 해주는 거면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그 홍콩의 근본 법치 질서를 붕괴시키면서까지 무슨 자기들이 중국 본토에 잡혀가는 망상만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때문에 범죄자들이 처벌도 못 받고 떳떳하게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홍콩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관심 없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라에서 살인자를 처벌하고 싶은데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그걸 처벌하고 싶어서 법을 바꾸려고 했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반대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라고 할 겁니다. 아니, 범죄자는 잡아야지. 근데 그럴 사람들이 중국, 홍콩 이런 딱지만 들어가면 홍콩 지지한다 이러고 있어요. 애초에 직선제니 민주화니 이런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14년도에는 그나마 나에게 종이만 주지 말고 무언가를 적을 수 있는 펜도 달라. 이 정도의 온건한 정도의 요구였어요. 근데 지금 19년도에는 내가 펜으로 사람을 좀 찌르고 싶은데 잡아가지 말라는 요구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입니까? 또 홍콩 보안법으로도 반대했죠. 솔직히 저는 고마워요. 아주 홍콩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된다고 자기들 스스로 인증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이거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이게 서구권에서 배우가 있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던 홍콩을 포함한 중화인들은 저렇게 이기적이고 나라보다도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애국심,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중화인들이 저렇게 이기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거는 뭐 중국이 뒤에서 선동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자유주의 이기주의의 근본인 서양이 선동하는 거 아닌가요? 패턴 보면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팩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둘째로, 방화와 파괴가 일상화되었다. 여러분, 시위가 정당성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이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방화, 약탈, 파괴를 저지르는 순간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압할 명분을 주게 만들어요. 한국인들은 그런 거를 뭐 옛날부터 경험으로서 잘 알고 있었고, 각종 시위나 봉기 같은 거에서 약탈 같은 행위는 일체 삼가했습니다. 뭐 어딘가에서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광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최대한 그것을 주의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우리의 적은 신군부이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최근에 그 흑인 시위, BLM과 같은 그런 약탈 행위 자체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뭐 약탈까지는 없었다고, 아시아와 서양의 차이인지 서양 쪽보다 동양 쪽이 확실히 약탈은 좀 덜해요. 그러나 시민들끼리의 구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뭐 굳이 의견이 통일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홍콩 시위가 아니라 인민정부와 경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돈을 모아서 겨우 홍콩에다가 점포 하나를 냈습니다. 이게 제 인생 가게고 이제 평생 밥 벌어먹고 살아야죠. 근데 갑자기 홍콩 시위를 하네요. 니들 때문에 내 장사가 안 된다. 외국인이 안 와서 나 장사 말아먹게 생겼다. 이런 사정 있는 사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짜증나서 좀 반대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두들겨 패고 공격을 합니다. 광주에서는 시민이 아니라 군부가 확실한 우리의 적이라고 했는 것과 달리 홍콩에서는 명확한 대상 설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거죠. 목표가 없는 시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적군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죠. 그리고 폭력 시위, 먼저 경찰이 체류탄을 쏘았기 때문에 우리도 저항을 해야만 했다라고요?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힘과 폭력으로 해결을 하고 싶으시면 국가를 뒤집을 만큼 힘을 키워오셔가지고 뭐 군대를 만들어 오시든가, 애초에 총한자루 없는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힘싸움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왜 힘싸움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광주도 지금 뭐 10년이 지난 지금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민주화 운동이 되었지만 1980년대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실패한 운동이었고, 역시 힘은 힘에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시위였습니다. 총을 들고 저항하면 더 많은 총에게 결국 굴복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는 명분을 잃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제압당할 명분까지 주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홍콩이 정말 뭐 광주처럼 몇십 년 뒤에 인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을 보시죠. 셋째로, 전국이 지지하지 않는 시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자, 홍콩이 몇십 년이 지나도 광주처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과 목소리를 함께할 사람들은 절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점 중에 이게 있어요. 80년에 신국부에 반대한 지역은 광주뿐이었다. 제가 영상 처음에 광주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공할 운동이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혼란 상황 속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반대한 지역은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말,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80년 5월 광주에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미 그전 5월 15일 서울에서도 시위대가 모여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사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5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전국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비록 5.17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전국의 모든 시위는 사그라들었고, 광주만 계엄 이후에도 계속 시위를 했기 때문에 7년 뒤에 전두환이 퇴진하기 전까지 잠깐의 봄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이 전국이 지지했던 이 시위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단지 광주 사람 일부의 염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떤 지역, 부산이나 대구에서 다시 시위가 일어나더라도 광주와 서울이 함께 지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함께 뭉쳤다는 거죠. 그러나 홍콩 어떻습니까? 홍콩은 그게 없고요. 없었을 거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광주와 홍콩의 차이입니다. 홍콩도 그 지역 내에서는 분명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홍콩에서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시위를 했는데, 사실 겉만 보면 홍콩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보다도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는 1000만 명, 2000만 명이 시위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잘 알아야겠죠? 홍콩 사람들은 중국 본토, 그러니까 거대한 대륙을 대표하고 있는 인민정부와 상대하고 있고,
만약 그들이 시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려면 홍콩이 아니라 본토에 있는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아니, 잊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모르는 것 같아요. 시위라는 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바로 본질을 말이죠. 대부분의 성공한 시위들은 전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국의 민주화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뭐 서울에서만 탄핵하자고 하고 뭐 부산에서 반대하고 그랬으면 그게 뭐 민의를 반영한다, 그래서 탄핵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 우리는 뭐 중복 빼고 계산을 하더라도 100만에서 최대 500만 시위대, 그러니까 온 국민의 한 10% 정도가 나와서 시위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근데 홍콩 사람들은 뭐 700만에 200만 정도 나왔으니까 뭐 30%니까 한국보다 성공 확률 3배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이 수학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수학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거. 700만 분의 200이 아니라 14억 분의 200만을 하셔야죠. 14억 분의 1%가 1400만입니다. 홍콩 시민 여러분, 중국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지지세 가지고 이기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10%의 행동파 시위대를 제외하고라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뭐 거의 80%에 해당하는 인터넷 방구석 시위 찬성파들이 있었어요. 당시 뭐 박근혜 지지율이 10% 아래였다고 하던데 뭐 거의 90%가 찬성했다고 보는, 그러나 한국과는 다르게 홍콩은 그 지역 내에서조차도 반대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90%가 찬성했다고 보는 탄핵과 1%도 되지 않는 거의 0%의 찬성률을 보이는 홍콩 시위. 홍콩 시민 여러분, 이게 왜 실패하고 계신지 이제 답이 좀 보이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숫자만 넣고 계산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보다 3배 많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렇게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본질을 깨달으시고 확률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왜 실패하셨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실패할 것인지 머리 좋으시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뭐 홍콩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위의 끝이 뭔지를. 저도 마찬가지로 홍콩이 40년 뒤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변하긴 하겠네요. 좀 더 사회주의적으로. 홍콩이 만약 광주를 품에 안고 자기들도 똑같이 될 거라는 꿈을 갖고 있다면 지금 빨리 포기하시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중국은 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겠지만,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악마로 남아있어야만 하는 이 중국은 반드시 시민들을 총으로 쏴야겠지만 중국은 총을 쏘지 않았어요. 총으로 쏴야지 뭐 속이 시원했을 텐데 정말 아쉬우시죠? 뭐 발표한 사건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뭐 5월에 광주처럼 정말 상부에서 직접 명령을 받고 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쏘는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당시 홍콩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기에 발포했다고 합니다. 사실 영상을 보면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 흑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뺏으려는 행동 자체는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말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홍콩 경찰은 시민들이 오면 후퇴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발포할 수 없었던 그 영상에서는 만약 경찰이 쓰러지면 바로 뭐 총기가 빼앗겨서 그 총기로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발 있다고 치면은 뭐 최대 6명까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뭐 제정신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경찰들도 범인들이 칼 들고 있는데 총 못 쏴가지고 칼 맞고 근무 중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경찰은 총을 왜 들고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상황에서 쏘지 말라는 거는 경찰들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렇게 경찰한테 밀착해가지고 저렇게 경찰을 위협하는 것 자체가 뭐 죽겠다는 겁니다. 일단 뭐 죽은 거는 그 위협한 시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지만 뭐 그 사람도 경찰의 총을 쓱 채가려는 행동을 한 상황에서 더 이상 뭐 무고한 피해자라는 게 있나요? 이게 어떻게 매국가를 부르고 군인들에게 물을 나눠주던 광주랑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경찰의 발표는 뭐 개인의 상황 대처에 따른 결과였지 상부의 명령이나 방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홍콩 경찰들은 뭐 가능한 실탄 발포를 억제하고 뭐 고무탄이라든지 절대 생명을 잃지 않게 할 방법으로 폭력적인 홍콩 시위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홍콩 경찰들은 한국의 촛불 시위를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수백 명의 경찰이 부상당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 죄 없는 경찰의 가족들마저 뭐 정보 공개를 요청당하고 그들은 이유 없이 공격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민정부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요? 그 홍콩 경찰들이 그 보안법 같은 거 같이 제정했습니까? 피하 식별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경찰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 누군가의 귀한 집 자식들 아닙니까? 홍콩 사람들은 미국 경찰을 상대하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 경찰과 상대했다면 벌써 한 10명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콩 경찰이기 때문에 고무탄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광주와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광주는 국가 권력에게 미리 공격을 먼저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홍콩은 다릅니다. 경찰이 쏘지도 않았는데 마치 국가 권력에게 큰 피해를 당한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단지 체류탄 같은 거 그건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뭐 홍콩 분들 정말 광주 사람들처럼 총 맞고 가족 잃고 친구 잃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거랑 자기랑 동급이라고 비교를 하지? 솔직히 홍콩은 광주랑 동급이 아니에요. 뭐 님을 위한 행진곡 이런 거 부를 자격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의 부상이 별로 언론에 뜨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홍콩 경찰이 부상당한 사진도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위보다 홍콩 시위가 훨씬 더 폭력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력성이 가미되는 순간부터 시위는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다섯째로 중국은 언제나 관대하게 유예기간을 주었다. 중국이 처음에 송환법으로 극심한 반대가 일어나자 일시적으로 법안 발의를 중지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은 관대하고 포용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아량을 충분히 보여준 겁니다. 애초에 일국령제만 해도 그래요. 자기 땅을 돌려받는 건데 무슨 나라를 다른 체제를 허락을 해줍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저 이제부터 공산주의 할래요 이러면은 정부에서 응 하세요 이렇게 해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중국은 해줬어요. 만약에 영국 땅을 중국이 갖고 있었고 100년 뒤에 돌려주기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중국이 돌려줄 때 사회주의를 유지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영국이 들어주겠습니까? 내 땅인데 네가 왜 내 정 간섭해,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회주의야 이랬겠죠? 근데 중국은 관대하게 자본주의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황제국가였던 나라의 품격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최대한 맞춰주고 있는 거죠. 이미 엄청나게 양보를 한 상황이고 경제적, 정치적 자유 다 줬어요. 뭐 5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줬긴 줬는데 홍콩은 원래 사회주의여야 돼요. 97년부터 사회주의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자본주의로 갈 수는 없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이제 슬슬 사회주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건데 뭐만 하면 반대하고 그걸 봐주는 거, 공산당의 자비로움에 일단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체제가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건 이해하지만 그거는 영국 탓이지 중국 탓이 아닙니다. 이 비극은 땅 뺏은 영국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중국은 잘못이 없습니다. 송환법도 철회하고 맞춰줄 거 최대한 다 맞춰줘도 난리치니까 이제 홍콩 보안법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통과시킨 거 아주 잘하셨고 저는 매우 지지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자유와 특혜를 누리면서 징징대는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빼앗겨 봐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거든요. 제가 뭐 중국 역사 보면서 알았지만 한국은 너무 빠릅니다. 80년도에 5월 17일 날 계엄 이후에 거의 뭐 며칠 안 돼서 21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에 반해 중국은 뭐 한 달, 두 달 느긋하게 좀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정작 인민들한테 발못 잡혀가지고 진압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발표 안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중국이 참을성 있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홍콩 시민 여러분들은 광주 뭐 어쩌고 부러워하시는데 광주가 아니라 홍콩에 살고 있음에, 그리고 한국 군부가 아니라 중국 인민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에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홍콩 시민 여러분들이 인민정부가 아니라 한국 군부와 상대하고 있었다면 친구, 형제, 자매, 부모 누군가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뭐 물론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민주화라는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그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나빠요. 왜 감히 광주랑 비교를 하지? 한국도 더 이상 광주랑 홍콩 뭐 공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 광주 유공자 분들에게 무례한 것 같고 선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와중에 뭐 홍콩 특별지 박탈한다 뭐 이러는데, 이게 홍콩 죽이기를 중국 정부랑 합동작전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 왜 중국 좋은 짓을 하지? 애초에 외국인 많아서 잘 못 건드는 게 홍콩인데 뭐 외국 자본 나가고 홍콩 지위 떨어지고 이러면은 홍콩은 더 빠르게 중국 손 안으로 넘어가고 말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영향력이 축소되면 뭐 미국의 견제는 이제 뭐 중국 관련 취재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하실 건가요? 사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초기에 이 사람은 분명 중국과 친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8년도에 무역전쟁 하는 거 보고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무역전쟁 끝나고 뭐 코로나 삽질해가지고 미국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손상시키지, 중국과 합심해서 홍콩 목 조르고 있질 않나. 흑인들 시위할 때는 뭐 강경 진압하고 기자한테 총 쏘고 오히려 뭐 홍콩보다 더 강경하게 진압해서 중국보다 더 잔인하게 해가지고 중국이 더 나아 보이게 변명거리까지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끔 뭐 아베 총리가 가끔은 친한파가 아니냐, 왜 한국 좋은 짓만 하냐
이러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분도 중국과 친구가 맞았어요. 사실상 중국이 국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국을 패권국으로 만들려는 노력, 이제 뭐 2020년 재선 하시고 한 4년만 더 하시고 중국으로 귀국하시면 되겠네요. 비리비리에서 시위대들이 데모에 반대하는 시민들이나 경찰들을 공격하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상징인 검은 우산으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해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광주는 군인들로부터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지만 만약 홍콩 시민들의 손에 총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총으로 자신들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팩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